이사를 나가는 날 집주인한테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벽지와 도배비에 문틀 수리비까지 보증금에서 90만 원 빼고 입금했습니다. 내가 부순 것도 아니고 그냥 산 것뿐인데 이 돈을 정말 내야 하는 것일까요? 벽지가 색 바른 것까지 제가 물어줘야 하는 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집주인이 수리비를 뺀다고 해서 세입자가 무조건 다 부담해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두 개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누구 책임인가를 가르는 판단 기준 3가지, 그 다음에 그럼 뭘 해야 하나,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 2가지, 그리고 마지막엔 그대로 복사해서 보낼 수 있는 문자, 템플릿까지 제가 통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억울하게 뜯기는 돈을 확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 분쟁의 뿌리가 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김모 씨는 전세로 4년간 깨끗하게 살았어요. 담배도 안 피웠고 특별히 하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 집주인이 안방 벽지 색이 바랬다, 거실 장판에 눌린 자국이 있다, 문틀이 긁혔다 이러면서 도배장판 수리비로 9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한 거죠.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90만 원 원인만 정확히 따지면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핵심 개념을 하나 짚고 가야 하는데요.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데 근거는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통상선모인데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살면 당연히 낚는 부분을 말하죠. 판례와 저희 실무에서는 이 통상선모까지 세입자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연스러운 마모로 인한 가치 감소는 이미 매달 내는 차임, 즉 월세나 보증금 이자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계약기간 중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스럽게 낚은 거를 새 것처럼 되돌려 놓으라는 거는 처음부터 당연한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통상선모냐, 세입자 과실이냐를 가르는 판단 기준 3가지를 볼게요. 판단 기준 첫 번째, 도배와 장판은 낡음과 훼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몇 년을 살았는데 벽지가 처음이나 똑같을 수는 없겠죠. 햇빛에 색이 바래고 가구 자국이 남는 건 당연한 생활 흔적이라 이걸 전부 세입자한테 물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담배를 심하게 피워서 벽지가 누렇게 변색됐거나 반려동물이 장판을 뜯었거나 가구를 끌다가 장판이 크게 찢어졌다면 얘기가 완전히 다르겠죠. 이건 통상 손모가 아니라 세입자의 부주의, 즉 고의과실로 인한 손상입니다. 판단 기준 2번째, 곰팡이와 보일러 같은 설비는 원인을 따지세요. 곰팡이가 생겼다고 무조건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만약에 외벽 결로나 누수, 단열처럼 건물 자체가 원인이라면 이건 집주인 책임이 문제가 되고요. 반대로 세입자가 몇 달 동안 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습기를 방치했다면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어요. 보일러 똑같은데요. 10년 된 보일러가 수명이 다 돼서 멈춘 거를 새 보일러 값으로 물리는 거는 무리겠지만 동파 안대를 받고도 집을 오랫동안 비워서 습소관이 터졌다면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3번째, 계약서의 특약은 명확성이 생명이에요. 모든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같은 두루뭉술한 문구는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판례는 이렇게 봐요. 통상 손모나 대규모 수선까지 세입자한테 물리려면 부담할 손모의 범위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이 분명히 설명해 합의된 특약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냥 손상 시에 원상 복구한다 정도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특약이 있어도 여전히 집주인 몫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더 짚어야 하는데요. 설령 세입자의 과실이 인정이 되더라도 수리비 100%를 다 물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법원은 원상 회복 비용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을 반영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미 몇 년을 쓴 낡은 벽지였는데 그걸 세입자 돈으로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주면 오히려 집주인이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실제로 법원은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생긴 하자에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세입자한테 전액을 물리는 거는 임대인에게 돌아갈 몫을 넘는 부당한 이익을 준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벽지든 장판이든 그 자재의 사용 수명과 여러분이 산 기간을 따져서 남은 가치만큼만 부담하면 돼요. 새 벽지 시공비 전액을 내라는 청구가 온다면 일단 감가는 반영되는지부터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듣고 그럼 나는 무조건 이기겠네 하시면 곤란해요. 현실에서는 통상 손모나 세입자 과실이냐 그 경계가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법이 아무리 세입자 편이어도 그 손상이 원래부터 자연스러운 낡음이었다는 거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입증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 집주인 말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심하셔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통보를 받자마자 나는 한 푼도 못 줍니다 하고 문자부터 쏘아 붙이는 분들 계신데요. 이렇게 홧김에 보낸 문자는 나중에 조정이나 소송에서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차분하게 사실과 근거 위주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그때는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지급 명령이나 소액 소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90만 원 정도면 소액 소송이긴 하지만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입주랑 퇴거할 때 사진만 명확한다면 승산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진짜 핵심, 반드시 할 행동 두 가지입니다. 행동 첫 번째는 입주하는 날 사진과 영상을 남기세요. 수리비 분쟁은 나갈 때가 아니라 들어올 때 이미 승부가 갈려요. 입주 당일에 집 넣기 전에 벽지, 장판, 문틀, 화장실, 싱크대, 빌트인 옵션 상태를 전부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으셔야 합니다. 특히 이미 있던 자국이나 파손은 반드시 집주인한테 문자로 남기셔야 해요. 전화로만 말하면 나중에 입증이 안 된 거거든요. 문자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몇 호 임차인 누구누구입니다. 입주 전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서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방 장판에 찍힘 한 곳, 거실 벽지, 모서리 들뜸, 화장실 실리콘 곰팡이 등 기존 화자가 있어서 미리 공유드립니다. 퇴거 시에 원상회복 기준이 되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기셔야 돼요. 자, 행동 두 번째. 퇴거 때 공제 통보를 받으시면 바로 반박하지 마시고 근거부터 요구하세요. 어디가 훼손됐고 왜 내 책임이며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이 세 가지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게 핵심입니다. 이 문자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연락 주신 수리비 공제건 확인했습니다. 부담 여부 판단을 위해서 어느 부분이 훼손됐는지, 왜 제 책임인지, 금액 산정 기준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검토 후에 회신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노후로 인한 부분은 임차인 부담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문자 한 통이 세입자가 다 망가뜨렸다는 주장을 막는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청구해도 무조건 다 내는 거 절대 아니에요. 판단 기준 세 가지입니다. 도배장판이 낡음이냐 훼손이냐, 설비 고장의 원인이 뭐냐, 특이하게 구체적이냐, 그리고 반드시 할 행동은 두 가지예요. 입주할 때 사진, 퇴거할 때 근거 요구. 보증금은 나갈 때가 아니라 들어올 때 지킨다. 이 한 문자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은 성공이에요. 물론 실제 분쟁은 손상의 정도랑 거주 기간, 특약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애매하면 사진과 견적서를 챙겨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의 정석 송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